중학교 2학년이잖아. 2028 대입 개편안 시안이 발표가 됐어요. 한 10일 전에. 그러니까 너네 대학 갈 때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것도 얘기 좀 해볼게. 현재 너네 이제 위에 선배들 어떻게 가느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제. 수능은 선택형. 문이과. 굳이 말하면 선택형 문이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내신은 이거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랑 서류죠. 학교에 성적 말고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교과 시간에 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글로 써준단 말이야. A라는 학생은 뭐가 뛰어나고 뭘 잘하고 이런 거 써줘요. 수업 시간에 뭘 발표를 했고, 반장 했어요, 부반장 했어요, 따르는 거, 봉사활동 뭐 했어요, 동아리 활동 뭐 했어요, 같은 각종 서류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거 보고 뽑아요. 면접하고. 너네는 어떻게 되느냐. 2028년도 지금 개편한 시안이니까 11월에 공청회하고 12월에 확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대략적인. 너네 이제 고교학점제도 하잖아. 니네 이제 난리 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게 핵심이구나만 잘 지키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아니면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 또는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다가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길 잘 찾아야 돼. 너네 2028년도 내신은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뀐대. 상대평가가 5등급이야. 5등급제. 그리고 현재는 이 상대평가 9등급 플러스 절대평가에서는 진로 선택이 절대평가였거든? 좀 어렵지, 이건 또.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일단 상대평가 9등급제는 상위 4%, 상위 11%, 상위 23%를 각각 이렇게 쪼개요. 여기가 1등급 구간, 그 뒤로부터 11% 2등급 구간, 그 뒤부터 23%가 3등급 구간 이렇게 가. 등수별로. 이거 등수야. 진로 선택 과목 절대평가라는 거는, 진로 선택은 이제 문이과 아이들 중에, 이제 자기, 이제 솔직히 이제 과학탐구 안에도 있고, 이제, 사회탐구 안에도 있고, 수학 안에도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 그건 절대평가해요. 점수로 해요, 점수.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대로 가는 거고. 상대평가 5등급제는 점수도 들어가고, 절대평가도 들어가고, 1등급 10%, 2등급이 34%인가? 그 뒤로? 3등급이 60%까지인가? 아무튼 그래. 선생님 좀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진로 선택까지 모두 상대평가 점수 들어가. 그러니까 상대평가 적용하는 과목 수는 늘어났고, 상대평가하는 기준은 완화됐어. 선배들은 원하는 대학 가려면 2등급 안에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 점수가 필요해. 그러면 최소 2등급은 받아야 돼. 근데 다 2등급이면 못 가. 1, 2, 1, 2 이 정도는 돼야 돼. 1, 1, 2, 1, 2. 그리고 요즘 너무 핫하니까 의대, 약대, 메디컬이라고 해요.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치대.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메디컬. 메디컬은 당연히 1등급이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4%면 한 학년엔 400명 기준, 400명 안 되죠, 요즘. 400명 기준에도 한 전교 15등 안 해. 어떻게? 전과목을. 한 과목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해서 넣어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전과목을. 뭐라고? 3년간 전과목을? 그러니까 한 학기라도, 한 과목이라도 약간 삐끗하면 그게 불리해져. 이게, 선배들이야. 에 완화됐잖아요. 얼마나 좋아. 좋은가? 아니야. 봐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선배들이 1등급이면 전교 1등부터 15등 이렇게 잘리고, 그쵸? 뭐 전교 16등에서 전교 40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잘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너네 바뀌는 거면 전교 1등부터 전교 40등까지는 다 같은 등급을 줘. 무슨 얘기냐면 만에 하나라도 이제 너네 때가 만약에 2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전교 41등인지 전교 120등인지 알 길이 있어 없어? 알 길 없지. 망하는 거야. 여기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이 등급 컷이거든. 등급 컷이라고 불리는 이 경계선이 완화된 건 맞는데 혹시 이 경계선에 걸려가지고 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싸움을 만약에 너네가 가서 해버리잖아. 그럼 끝난 거야. 약간 엄청 불리해져. 엄청 불리해져. 그렇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너네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니네 특목고 자사고 가서 그 학교 안에서 전교 40등 안에 들 자신. 아니, 그러니까 10%면 이제 거기서는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전교 한 20등. 가서. 그 학교 가서 전교 10%. 방어 될 것 같으면 가라고 해. 거기 가서도. 약간 유연하게 봐서 그 학교에서 전교 34%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대학에서 몰라.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다만 원점수 기준의 절대평가 점수랑 그 학교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받은 점수까지는 원점수까지는 표기하게 돼. 근데 뭐가 빠지냐면 표준 편차가 빠져. 또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표준 편차 성적표에서 빠지거든. 그래서 그 변환 Z 점수라는 게 있어. 어떤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Z 점수라는 걸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90점대 다 몰려 있어. 90점대.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런 학교에서 90점을 받은 거랑 대부분 학생들이 40점대 이렇게 점수가 내 있는데 90점 받은 건 다르지. 의미가 다르잖아. 이런 거 파악해서 점수를 변환하는 게 Z점수야. 서울대 빼고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Z점수를 써. 입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머리 아프고. 아무튼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돼. 너네 때는. 표준편 잘 안 주니까. 이 계산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보는 거지. 그렇다. 수능은 수능 통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이과 다 필요 없고 다 똑같은 거 봐 이거야.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최근에? 문이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 봐요. 문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보는 거니까 고1 사회과학이 탐구 과목이거든? 근데 고1 사회과학은요 중학교 사회과학 열심히 해놓으면 고1 사회과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80% 이상은 끝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사회과학을 탄탄하게 해놓은 친구들은 곧 대학교 올라갈 때 보는 수능 좀 여유 있겠죠. 그리고 얘는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되고요. 그래요. 바뀐 게.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 있는데 요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다음 주에. 영어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또 고교학점제 같이 하니까 좀 머리 아프죠. 선택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2028 대입 개편안이 이렇게 나오면서 고교학점제가 원래 취지랑 안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99% 내가 보기에. 어쨌든 상대평가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목 선택하겠죠. 뭐. 진로 선택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서로 같이 듣는 과목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 점수에서 지금 수행평가 너네도 한 50%에서 적게는 40% 정도 적용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그게 더 확장될 것 같거든, 비율이. 그래서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시험도 좀 잘 봐야 되지만 수행평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변별력이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줄 세우는데 대학에서도 약간 꺼림직한 거야. 촘촘하게 줄을 서면 뽑기가 편한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줄을 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접도 봐야 되고 논술도 봐야 되고 이러겠지. 그러면 서류 준비 잘해야 될 거고 서류 잘하려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발표 장문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때 또는 너네 한참 위에 선배들 때 보면 어쨌든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받아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나는 정시파야. 정시 준비 잘해주는 자사고 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나의 길을 하나로 딱 잡아서 그걸로 파면은 대학을 갔었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너네는 약간 다 잘하길 바라는 것 같아. 다 잘해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거, 그러니까 봐봐. 교과, 수능, 서류, 학교 활동, 또 뭐 있을까? 너네한테 요구되는 거. 굳이 말하면은 발표 토론과 같은 능력. 또 뭐 있을까? 논술? 예전에는 봐봐. 요거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 이거하고 수능 최저랑 교과 내신 성적 살짝. 또는 학교 내신만 미친 듯이 파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등수 손가락 안에, 나는 수능은 자신 없는데, 수능은 최저는 맞춰야 되겠지만 아무튼 수능은 자신 없는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권은 들어. 내가 그런 고등학교를 갔어. 다 노는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에 고등학교 가서 난 전교권을 찍었어. 이걸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역균형 인재전 선발 전형이라고 있거든. 그걸로 갈 수도 있고. 논술은 그냥 아주 심화 수학, 심화 과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나는 미친 듯이 어려운 수학, 과학 문제를 잘 풀어내는데 영어, 수학, 국어는 젬병이야. 난 이걸로 대학 갈 거야. 이해가 돼? 그런 친구도 의외로 많아. 수학, 과학은 되게 자신 있는데 국어, 영어 이쪽은 좀 약해. 그러면 논술 준비에 수능 최저 맞추고. 이게 선배들의 이제 입시 전략이라는 거거든. 나는 그러면 수시 6장이랑 정시 3장 쓰고, 남학생들은 또 요즘 여학생들 많이 쓰는데 이제 사관학교 계열도 쓰고, 또는 이제 과학기술원 쪽도 쓰고,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디스트 뭐 이렇게 있어. 지디스트 뭐 이런 데.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수시에서 주로 이거 이렇게 했잖아. 너네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니네 다 잘해야 돼 이런 느낌. 바뀌는 거 보면 다 균형 있게 잘하세요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고교학점제도 해야 되는데 수능이 저렇게 개편이 되고 교과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가 남아있고. 그러면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봐봐. 균형감을 갖는다는 건 국어는 문해력 독서 쪽이겠지. 문해력 독서 쪽. 영어는 문제 풀어 답 맞추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쓰기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안 하고요. 이해와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해와 표현. 이해는 뭐야? 읽기 듣기지. 표현은 말하기 쓰기지. 보기라는 걸 여기다 추가로 넣어. 보기. 보기는 뭐예요? 뷰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영역도 하겠대. 발표 토론도 하고 말하기 글쓰기 다 보겠대. 그렇더라. 있는 거죠. 걱정은 하지 마. 균형 있게 공부하면 돼. 균형 있게. 영어도 글쓰기나 발표, 특히 발표 되게 중요해질 거야. 특히 그래서 글쓰기나 발표 쪽 부분은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제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국어 뭐 책만 읽어라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을 거냐. 교과학습하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문학, 비문학 균형 있게 보시고요. 응? 비문학 서평 같은 것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렇지. 수학 개편안 재밌어요. 수학은 이렇게 보면 돼요. 2007년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애들 어려우니까 어려워하는 거 다 빼자.
2007년에도 뺐고 2009년에도 뺐고 2011년에도 뺐고 2015년까지 계속 뺐어요. 수학에서. 수학이 이만큼 덩어리가 있잖아.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빼. 야, 이거 제일 어렵다 빼. 야, 어렵다 빼. 야, 어렵다 빼. 이렇게 빼버렸어, 그동안. 근데 이번에 개편한, 뭐 이거는 개정교육과정이니까 대입 개편안이랑 좀 상관은 없는데, 야, 어려워서 너무 빼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냐? 뭐 이러는 거야. 다시 넣어. 니네 때는 다시 들어와. 니네 때 행렬도 다시 들어오고 구분구조법도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아 이게 맞는 수학이야. 옛날에 했던 수학이 진짜 수학이야. 요즘 너무 쉬운 것만 배워.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너네 때는 어려워서 뺐던 애들이 다시 돌아온다. 근데 이걸 다 공통, 문이과 없이 그냥 다 공통으로 본다. 근데 이제 수능 수학에서 심화 수학이 따로 분류가 될 거니까 아마 이과 상위권 대학들은 심화 수학 선택한 친구들만 뽑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지금처럼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때는 수학이 미친 듯이 어려워지는 세대일 수도 있어. 또는 수학, 그러니까 선택이야, 선택. 잘 봐. 잘 봐.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이 선택인 건 일단 모두 문과 수준까지만 공부하세요. 여기까지만 다 공통으로 보고 없어. 문과 수준까지만 공부해. 그런데 너네 혹시 이과 상위권 대학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 너네 이공계 상위권이나 의대, 의학계열 상위권 대학 가고 싶니? 그러면 미친 수학을 공부해야 돼. 왜냐? 이게 미적분, 지금으로서는 미적분 2에다가 기하까지 같이 보거든? 지금 선배들은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통 이쪽을 선택을 해. 이걸 안 봤다고. 선택을 안 했다고.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이게 심화 수학이란 말이지. 야, 근데 여기 상위권, 인서울 상위권 대학 여기 갈 거면 니네 심화 수학 해야 돼. 우리 학교 오려면. 예, 말했어. 어이씨. 미적분 2, 기하도 해야 되는데 기하에 이번에 공간 벡터가 다시 돌아와. 우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이과 아이들이 기하 단원에서 공간 벡터 배울 때 미쳐버렸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평면에서 하는 것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이걸 3차원 공간 벡터로 막 이랬는데.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교육과정에서 싹 뺐거든. 짜잔! 돌아왔어요. 공간 벡터. 돌아왔어요. 구분구조법. 돌아왔어요. 행렬. 딱 개편한 단원 이름 보면서 이야 수학이 돌아왔다. 다만 모두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과, 이공계, 의대, 상위권 가고 싶은 아이들만 해. 뭐 그런 느낌. 그렇다. 그럼 수학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2차 함수 떠오르면 저거 가지고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이건 뭐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건 뭐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것들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봅시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가 일반형에서 일단 분석해야 되는 건 개형이죠. 개형이죠. 개형을 판단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 A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는 거죠. 또는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죠.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요거 대입한 값으로 그냥 보라 그랬죠. 따로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또는 y절편 0,c x절편 방정식의 근. 이게 2차 함수 식을 보고 그래프에 표현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특이점들인 거야. 특수한 값을 갖고 있는 것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됐고, 요렇게 4개를 적절히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형태로 갈 건지, x축이나 y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문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갖다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 정보가
이차함수의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이 정보가 녹아있는 거잖아. 식 안에, 그지? 식 안에 녹아있는 거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이 중에 뭐지? 뭘 갖다가 풀어야겠, 그러니까 뭘 갖다가 푸는 게 좋을까? 이런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끝. 보겠습니다. 연습해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연습해볼게요. 야, 1번. 이차함수 그래프 꼭지점 찾는 문제입니다. 축으로 가야겠죠. 축방. 1번. 어떻게 돼요? 꼭지점만 찾아보자. 선생님 조금 안산해 볼게. 일단 마이너스 2죠. x좌표 마이너스 2. 그리고 y좌표 어떻게 해요? 대입해야 된다 그랬지. 대입이 더 빠르다 그랬죠. 식 정리하는 것보다.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보였다면 완전 땡큐. 이 식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으로 보였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로 보고, 자, 여기 좀 키워볼게.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꼭지점은 x축 위에 있을 거고 그에는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끝나는 건데, 그게 어려우면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제곱해 마이너스 12 플러스 다시 대입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완전 제곱식 아닌가? 맞는데? '그쵸? 2는 4 4 3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아, 축의 반식 마이너스 1이구나. 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럴 수 있지. 완전히 여기서 뭐라고 읽어? x축. x축은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제 좀 다시 문제 전체를 띄워놓고 2번 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b, 4분의 12, 3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마이너스 16 양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20 있으니까 8 일사죠. 3번 물론 이제 2, 4분면만 물어봤으니까 마뿔 x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해야 되지. 이런 판단들 하면 2번은 이거 보는 순간 제껴도 되는 문제였어요. 3번 볼게요. 축의 방정식 1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감산하느라고 마이너스 4 또한 x좌표가 양수이면서 양수로 시작하면 뒤에 안 봐도 되죠. 양수로 시작하면 뒤에는 안 봐도 돼 사실. 4번 볼게요. 마이너스 3,5 드디어 왔네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18 더하기고 마이너스 9 플러스 1 이사분면 나왔네요. 5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3, 4분면 이렇게 꼭지점만 추적하는 연습들이 좀 돼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자, 봐봐. 선생님. 자, 꼭지점 추적은 요렇게 계산 좀 하고요. 선생님. 저는 완전 제곱식 보는 게 편합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인데 플러스 1이면 끝나네요. 2번. 2번.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앞에가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여기가 플러스 9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8 썼으니까 뒤에가 플러스 2네요. 이게 계산이 빨라요, 선생님. 할 수 있는 거잖아. 보여? 할 수 있다고. 3번.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거 플러스 1이 필요한데 밖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간다고.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아.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추계방정식과 꼭지점도 둘 다 되는 조건에서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제 꼭지점만 추적하는 연습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양이 적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여드린 거야. 여러분들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홀수본만 좀 찍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 보고 넘어가죠. 2차 함수 그래프와 다음에 그래프 꼭지점 일치. 그럼 됐어. 끝났어요. 금방 할 것 같아서.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 값이 3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b네요. 여기 3이라는 거죠. 6의 2는 b죠. a 대 b는 몇 대 몇? 졸리 미치겠어. 축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축계방정식 나와야 되고. 자, 그래프 꼭지점 3, 4분면 3, 4분면은 여러분들 그냥 될 것 같긴 한데 꼭지점 좌표 됐어요? 5번 안 해도 될 거야. 될 것 같지? 꼭지점 바로 표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제곱식을 보는 능력 반제곱이 바로 나오죠.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잖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반제곱이.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좀 깔끔하게 끝나죠. 이럴 때는 꼭지점 추적보다는 완전제곱식 꼴이 낫겠구나. 그러니까 완전제곱식꼴로 가서 꼭지점을 표현하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랑 추계방정식으로 꼭지점을 가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문제에서는 문제 개형 보고 문제 형태 보고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꼴인데 판단되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꼭지점 좌표가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야. 그랬을 때 얘가 3, 4분면에 있어요. 2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도 0보다 작다. 이 부등식 두 개 풀면 돼요. k는 0보다 작고 여기서 k는 커요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보여?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꼭지점을 표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축방어를 쓸 건지 완전제곱 쓸 건지 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뭐가 더 효과적일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선생님 보기엔 이 문제는 완전제곱식이 더 편하다. 세 번째 한까지 딱 보면 완전제곱식 떨어지니까. 여기서 추계방정식 쓰면 더 불편할 거예요. 6번 어때요? 꼭지점이 선 위에 있대.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을 보고 꼭지점 좌표를 표현하는 거야. 너네는 어때? 축방이 빠르겠어? 완전제곱식 빠르겠어? 너희들 느낌 어때? 선생님은 완전제곱식이 더 빠를 것 같아. 이렇게. 어디까지 보고 판단한다고? 2창 1장까지 보고 상수항을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2창 1창을 봤을 때 상수항 뽑아내는 게 너무나 쉽다. 이 상수항. 판단이 더 빠를 것 같으면 완전제곱식 빠른 거죠.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끝.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추더라도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가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니까.
A와 B의 관계가 나오고, 뭐, 7번은 그냥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기에. 8번. 아까 선생님이 2차 함수 이야기할 때, 결국 요 값은 y축 교점. 그런데 여기서 x축 교점 얘기 나왔죠. x축 교점 뭐예요? 함수 x축 교점 뭐예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죠. 한 근이 2라는 얘기죠. 어? 그럼 나머지 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한 내가 구해야 될 값을 어떤 정보를 뽑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아, 랄랄라.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이 어려워서는 아니고 이 그래프 개형 그려보라는 거거든요. 축이 어딥니까? 짧고 굵게 가보자. 축이 어딥니까? 1이죠. 축 1이야.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로 가죠. 맞아요? 판별식은요?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계수잖아. 판별식을 보는 이유는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을까? 한 번 더. 축 y절 판별식. 물론 꼭지점을 찾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꼭지점 안 찾고도 여기서 두 점, 여기서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오려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해서 꼭지점 안 구했는데 구하셔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1,2죠 꼭지점이. 만약 꼭지점을 구했다면 다시 선생님이 첫 번째 그렸던 방식은 축 보고 y절 보고 판별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냈어. 두 번째 방법은 꼭지점이랑 y절 두 가지로 풀어냈어. 이해돼? 그래프 개형 그리기예요. 자, 11번. 끝까지 다 안 풀 수도 있고. 보자. 그래프를 통째로 이동했는데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것. 원하는 정보를 체크해야지. 뭐 물어봤어? 꼭지점 좌표 물어봤죠? 그러면 원래 꼭지점 좌표가 있었는데 어떤 평행이동을 해서 새로운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이 왔다는 거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여기에서 평행이동한 값도 다 알려줬어.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죠. 원함수의 꼭지점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 그러니까 이건 축방이 빠르겠죠. 축방이 빠르겠죠. 1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아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5. 이 상태에서 이제 점의 이동은 점에서의 이동과 식에서 표현되는 이동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서 점의 이동값과 식에서 이동되어져 있는 표현되는 것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거 좀 잘 보시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2분의 1이 된다. 끝이에요.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12번) 봐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로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대요. 둘 모두에서 가볍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둘 다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이동값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입니다. 점의 이동으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점 이동입니다. 13번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도형을 나타내는 이차함수 두 개가 x값이 서로 어때요? y절편값만 위아래로 움직였지. 앞에 부분이 똑같죠. 봐봐. 여기까지가 똑같잖아. 마이너스 3이 됐네? 너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린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높이차가 모두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 떼다가 여기 메울 수 있다는 얘기죠.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가 된다는 거. 잘 잘라보셔야 돼요. 평행이동한 식을 보면 y절편만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어떻게 잘라서 메워야 되는지도 이해돼요? 여기 교점이니까 여기랑 여기 연결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거랑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럼 아래 거 떼다 위에 붙이면 평행사변형. 여러분들한테 아직 원이 아닌 곡선으로 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죠? 자, 15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그러면 전 대입하라고 준 거고요. x값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범위. 그러면 m값 구해서 봐봐. 뭐 구하라는 거냐면 위로 블록 할 거고 축을 구할 건데 감소 구간이면 이 범위 구하라는 거죠. 축 구하면 너보다 큰 범위죠. 너 이상인 범위. 그러면 이제 축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물어보는 건 축이다. 1번 생각해야 될 것. 축을 구하려면 2번 n값을 알아야 돼. n값 어떻게 알지? n값은 대입하면 나오겠다. 끝. 결국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뽑아내는 능력이다. 증가 구간 됐어요. 17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마이너스 2 이하에서는 증가 구간,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은 감소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위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응? 근데 축의 방정식이 K죠. K가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축방이 K니까. 이정보다 17번. 상황이 말해주고 있는 걸 정보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함수란 그런 단어야. 식 또는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부호 판단 해볼게요. 부호 판단 이렇게 해서 부호 판단 해볼게요. A는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고요. 축이에요. C는 0보다 크네요. C는 여기죠. 보여요? 자, A 양수니까 A 음수니까 요렇게가 양수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를 양변에 곱하면 그냥 B 값만 나오죠. B는 음수죠. 판단됐어?
부호만 볼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계방정식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이거야 뭐 y절편이니까 됐고, 추계방정식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구간 b에 대한 부호 판단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축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 능력만 좋으면 이 단원이 오히려 되게 부드러운 단원이에요. 반대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이 여기 단원은 완전 what the hell이에요. 볼게요. 선생님 판단해 볼게. 선생님 말 잘 들어. A 음수지. 축이 양수잖아. 축이 양수라는 건 A, B 부호 다르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 축이 양수 쪽에 있다는 건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예요. C는요 그냥 Y절편이에요. 뭐라고? 축이 양수 쪽에 있다면 A, B 부호 다르고요. 축이 음수 쪽에 있다면 A, B의 부호가 같아요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축과 A, B 부호 관계. 축은 A, B.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 둘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관계를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 구하라는 거지. 아, 다시. A 음수, B 양수, C 양수인데 CX제곱 BX 플러스 A의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어떻게 그려? 축 음수, 위로 블록, Y절편 음수, 끝. 판단할 수 있겠어? 축이 음수예요. 아래로 블록하고요. Y절편 음수예요. 이 정보 가지고 이어서 그리면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부호만 가지고 그릴 수 있다야. 이차함수 그래프는 개수와 상수의 부호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축과의 교점, 좌표축과 함수 그래프의 교점인데 x축 교점은 은근이다. 그냥 볼게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란 말이야. Y절편이죠. Y절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없잖아. 단 AB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6이라는 얘기는 근차가 얼마야? 6이지. 근데 알고 있는 게 뭐야? 근합이 마이너스 4지. K는 마이너스 근곱이죠.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니까. 근차가 6입니다. 알려줬는데 는 0. 2차 방식으로 보면 여기서 근합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죠. 무슨 말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다. 그런데 K는 마이너스 근곱이다. 식변형 할 거 없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4. 딱! 뭐야? 1이야? 예. 너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K는 마이너스 근곱이니까 됐나요? 자, 두 번째. 야, 요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본다면 이런 효과가 있어. 잘 봐봐. 축이 어디지? 얘 축이 어디냐? 뭐? 뭐라고? 축이 어디야, 축? 축 얼마야? 여기 식 봐봐. 마이너스 2야. 축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축이 마이너스 2네?
요쪽으로 각각 3씩 벌어져 있겠죠. 길이가 6이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1이다. 연립방정식 풀지 않고도 두 근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를 보기는 할 건데 축과 근거리만으로 두 근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정 없이 땅땅 나오는 거야. 복합적으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아주 멀리 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맞고 틀리는 건 이제 뭐 다 맞는다 생각하고 대부분 맞을 거야. 열심히 풀다 보면 답은 구해지는데 어떻게 푸냐가 훨씬 더 중요한 단어냐. 함수 단어는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2번 볼게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거는 그냥 판별식이죠. 판별식인데 1창이 없네요. 되게 단순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X축과 만나려면 좌우로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X축과 만나려면 이렇게 뜨면 안 되는 거지. 뜨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4번 가볍게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3번 두 가지 패턴으로 해볼게요. 잘 보세요. X축과 안 만나는데 개형을 다 그리겠다. 봐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털었어요. 선생님,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a 더하기 2입니다.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아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은 a가 2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됐어? 선생님, 결국 x축과 안 만나려면 판별식 4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a는 2보다 크면 됩니다. 잘 봐.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푼다. X축과 만난다 함이 무슨 의미는 있냐?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어때? 이 차이라는 거야.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에 따라서 X축과 안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립니다. 그래프를 싹 그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려. 이렇게 오다가요, 선생님.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만나는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X축과 만난다 함은 2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근이 없다 함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뭐가 맞아? 둘 다 맞아. 뭐가 효율적이야? 뒤에가 효율적이야. 그렇다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풀지 판단하는 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빨라요? 괜찮아요? 설명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연습돼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 문제 풀 때 과제 할 때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참수 단원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다뤄봤다.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그거 이외에는 따로 따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밑에는 그래프 개형 마찬가지로 그리는 거니까 이참수식 구하기, 꼭지점이랑 y절편. 해볼까? 몇 개만 해볼게요. 지금 브레이크 안 하고 요거까지 다 털고 3-2 앞에 한 단원 정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차함수 그래프다. 다음 그래프 이게 식 만들기예요. 식 만들기. 요거 이차함수식 구하세요. 뭘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일단 꼭지점이 많은 정보를 포함하죠. 그리고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게 돼. 미정계수를. 그러니 얘는 표준형으로 가서 0,-5를 지나요로 A값 구하고 나머지 BC로 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표준형으로 갈 건지 일반형으로 갈 건지 이런 판단들인 거야. 끝. 자, 5번 봅니다.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2점을 지나요. 이거 재밌네요.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꼭지점의 x좌표만 알려준 거지. 꼭지점의 x좌표만 알려준 거야. 두 가지 형태로 써볼게.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뭐 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y는 요게 추계 방정식에 대한 센스가 조금 있다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2ax 플러스 뭐 여기 끝에는 c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좌표를 이 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게 어느 게 더 빠르게 나올지 또는 정확하게 나올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식에다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더하기 p는 6이고요. 자, 1을 대입하면 4a 더하기 p는 12다. 3a 커졌을 때 6 커졌으니까 a는 2고 p는 6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야, 너 인상 쓰지 말고 말로 해. 너 인상 쓰지 말고 선생님 거기 6이 아니라 4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꼭 계산 틀릴 때마다 이렇게 인상 쓰더라고. 그지? 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 이렇게 하다가 규리가 이렇게 인상 쓸 때가 있거든. 그게 너 계산 틀렸어. 너. 아, 알았어. 아무튼 그렇다. 밑에도 대입해보면 형태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 문제에서 이제 객관식에서 물어보고 있는 형태가 어때요?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죠? 그럼 위의 방식으로 풀어놓는 게 더 좋겠다. 6번 봅니다. 축방이 2고 y절편이 5야. 이번에는 꼭지점이 아니라 y절편이면 우리가 일반형의 상수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점의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일반 점이죠. 어떻게? 요 세 가지 정보 가지고 이참수식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러면 y는 ax 제곱이야. 추계방정식이 2면 마이너스 4ax야. 이래야 추계방정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y절편이 5라고 알려줬어요. 이거는 일반형이 낫지. 이 상태에서 3,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들어가야 a값 구해서 띵띵띵띵 나오겠죠. 마이너스 4는 9a 마이너스 12a 더하기 5 a가 3이네요.
맞지요? 이항하면 아니야? 맞잖아. 맞죠? 맞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야. 이참수식 구했으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나오죠. 여기서 뭐냐? 추계방정식을 보고 2차항과 1차항의 미정계수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 가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으로 미정계수를 잡아놓는 게 편하겠구나. 판단들이 중요한데. 센스. 판단. 하는 센스.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로 미정계수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할 거예요. 자, 8번. 그냥 세 점이야. 아우, 그냥 세 점. 특정한 점 있나요? 특정할 수 있는 점 하나 있어요. 세 개 중에. 0,1. 그나마 이게 좀 특정할 수 있네.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일반형의 상수항인 y좌표는 줬으니까 일반형으로 가고 이제 1,2, 2,7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시작해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아, 일반형의 상수항 적용해서 풀 거야.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 요거 이참수식 구하기.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x절편 2개, y절편 하나를 줬어. 어떤 정보가 제일 수월한 정보냐? 그렇지. 어우, 좋았어. 이렇게 나와야지. x절편과 y절편들의 정보를 받았을 때 내가 얘는 인수분해 형태의 이참수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참수식 하면은 완전 제곱식 꼴, 다전개해 놓은 일반형 꼴, 인수분해 놓은 꼴 이렇게 있는데 주어져 있는 그래프 또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 이참수식을 다룰 때 어떤 형태가 좀 더 나을까? 이런 판단 능력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니네 MBTI 해봤니? 알아? 자기 MBTI 검사해본 거 알아? 결과? 선생님이 안 해봐도 니네 둘 다 극 아이일 것 같아. 극 아이. 극단적 아이들. 말이 없어. 아니면 선생님이랑 있으면 아이가 되나? 어때? 동생이랑 있으면 좀 외향형이 돼요? 공부할 때는 아이가 된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바뀌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발표와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말을 막 하는 습관이 필요해. 근데 과목 특징상 수학은 토론할 게 많지 않죠? 솔직히 토론할 게 뭐가 있어?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다수결로 더 많은 쪽이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번 답은 3번! 손 들어봐. 그럼 3번이 답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토론이 되는 과목이 있고 토론이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수학은 좀 토론이 안 되죠. 오히려 판단력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는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학습 약간 지루하고 많다 느낄 수 있는데 딱 요런 시점에 해놔야 돼. 지금 끝내버려야 돼. 시험 막 끝나고 수행평가 다른 거 없고. 그쵸? 있어? 학교 바빠? 해. 이번 주 하고 쉬었다가 3-2 새 책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어? 어? 모르겠어. 할 수 있다고. 본질을 잘 봐. 본질을 볼게, 본질. 이 3학년 2학기에서 다루는 삼각형 핵심은 딱 이거야.
AA 닮은과 직각삼각형. A, B, C. 여기가 직각이야. 알겠어? A 공통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를 안 그랬으니까 공통이라고 하긴 뭐지. B1, C1이라고 할게. 여기다가 또 직각을 하나 또 그렸어. B2, C2. B3, C3. 닮음이 직각삼각형 쭉 보이죠?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한 예각이 결정되면,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이 결정되면 크기는 모르지만 세 변의 길이비가 결정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을까?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이 결정이 된다는 건 결국 직각이라는 각과 한 예각을 안다는 건 이런 상태거든.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은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세 변의 길이 b는 고정이 되겠지. 이해가 됐을까? 다시. 닮음인 직각삼각형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크기는 결정을 못 하는데 삼각형에서 세 각 중에 두 각 안다는 건 나머지 한 각도 안다는 뜻이거든. 이것도 이해되니? AA 닮음의 의미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아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닮음이 직각삼각형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크기는 아니지만 세 변의 길이의 관계는 딱 정해진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던 게 피타고라스였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기억납니까? 3, 4, 5 5, 12, 14 8, 15, 17 선생님이 피타고라스에서 자연수 조건의 세변 길이 관계 이거 볼 때 6, 8, 10 9, 12, 15 갈 수 있다 그랬죠. 직각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결정이 되면 물론 이 크기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3대, 4대, 5라는 길이비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삼각비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결정되었을 때 세 변의 길이비를 나타내는 게 삼각비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표현하는 방식은 그 한 예각으로 세 변의 길이비를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직각이고 여기 예각을 A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 우리는 삼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대변을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A, B, C 이렇게. 그랬을 때 길이비를 표현할 때는 각 A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변, 빗변 C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빗변분의 높이 부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 A를 출발해서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읽고 쓸 때 이렇게 써요.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빗변이 기준량이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설명해 줄게. 자, 얘들아, 여기를 잘 봐봐. 오늘은 철수가 산에 오를 거야. 등산을 하는데 걸어간 길이는 어디야? 여기에요. 그러면 철수가 걸어간 길이를 기준량으로 높이를 나타내면 사인이라고 쓰고 읽어. 걸어간 길이분의 높이.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동한 만큼 이것도 표현해 볼까? A를 기준으로 C분의 B. C분의 B는 코사인이라고 쓰고 읽어요. 코사인은 C분의 A다. 알았어. C분의 B다. 마지막 기울기를 나타내는 B분의 A. 기울기를 나타내는 B분의 A. 기울기를 나타내는 B분의 A. 철수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그 기울기를 표현해 볼 거야. 탄젠트라고 읽고 씁니다. 이름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사인은 빗변에 대한 높이 B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는 이제 이게 코사인이거든요. 사인의 코. 우리 영어에서 코는 어떤 의미에 많이 쓰지? 짝꿍일 때 쓰죠. 코워커라던가. 코는 함께라는 뜻이 많거든. 함께라는 뜻이 있어. 그리스 어원으로. 그러니까 너의 짝꿍이야. 사인과 코사인이. 코사인은 사인의 짝꿍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빗변을 기준으로 빗변에 대한 높이 B를 사인, 빗변에 대한 가로의 B를 코사인, 그리고 따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B분의 A를 탄젠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탄젠트는 접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탄젠트는 영어로 접선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곡선에 대한 접선을 딱 다룰 때는 기울기가 중요하거든요. 기울기 값.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낼 때 탄젠트, 접선은 탄젠트 라인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C가 직각이라면 이 길이 A, 이 길이 C, 이 길이 B라고 하자. 우리가 S를 이렇게 흘렸으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 해. 그렇다 해. 영어 필기체에서 S를 이렇게 흘려 쓰잖아요. 응? 그래서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인. S,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개의 값입니다. 삼각비는 값입니다. 값.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B가 아니라 비율이거든요. B는 어떻게 쓰는 거야? A 대 B. 이게 삼각비지. 아니, B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이긴 해요. B의 값은 비율이긴 한데. 이 세 개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각삼각형의 삼각 B라고 합니다. 다시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이 아닌 한 예각을 결정하는 순간 세변의 길이비가 고정이 됩니다. 이 세변의 길이비의 관계를 A 대 B 대 C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묶어서 B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둘씩 묶어서 B의 값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빗변 대 높이, 빗변 대 가로. 탄젠트는 기울기.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인 하면은 괄호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따져 물을 때 뭐냐면 빗변에 대한 높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빗변에 대한 높이니까 이제 y축의 y값의 변화예요. 좌표에서는 y값. 코사인은 가로의 길이인 거고 x값의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입니다. 됐을까요? 찍어버려. 개념이야. 요쪽만 하면 돼요. 개념할 때. 아시겠죠? 다시 시작은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이 결정되면 세변의 길이비가 고정된다. 근데 그것을 세변의 길이비를 모두 A 대 B 대 C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그걸 B의 값으로 표현하는 게 삼각비야. 알겠지? 그래서 사인은 빗변 대 높이,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가로 길이, 탄젠트는 기울기 B분의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을까? 조금만 더 추가할게. 근데 탄젠트는 있잖아. B분의 A죠. 근데 여기 봐봐. C분의 A고 C분의 B잖아.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값도 될 수 있어. 탄젠트. 왜냐면 가로 대 가로분의 높이니까. 요거까지 괄호해서 조금만 더 써놓으세요. 요거까지 추가해서. 조금만 더 해볼까? 이거는 이쪽에 추가 좀 할게. 하는 김에. 생각해봐. 사인 값은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빗변분의 높이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제일 크죠? 그치? 그러면 높이가 제일 작은 건 높이가 최소인 것은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부터잖아. 최소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빗변의 길이보다는 클 수가 없겠지. 그것도 이해돼? 코사인도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다면 0은 될 수 없지. 0이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 가로 길이가 0인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선이 있지, 선.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0보다는 큰데 마찬가지로 빗변이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1보다 1이 될 수는 없어. 근데 탄젠트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최소값은 얼마냐면 삼각형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돼요. 삼각형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돼. 벌어지는 거니까. 기울기.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요게 기울기 0이죠. X축에 평행한 거. 요것보다 살짝 올라가야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크고. 근데 기울기는 무한히 커질 수 있어요. 최대값은 없다. 기울기의 최대값은 없다. 무한히 커질 수 있어요. 요 정도?
특징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는지 책의 설명을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빠밤. 가봅니다. 삼각비. 점 이름이 ABC 선생님이랑 조금 다르게 써져 있네요. 아무튼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한다. 빗변분의 가로길을 코사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쓴다. 그 다음 A를 기준으로 가로분의 높이,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탄젠트다.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 A에 대한 삼각비라고 합니다. 삼각비를 구하세요. 볼까? 삼각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와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구하라는 거야. 자, 잘 봐. 잘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는 위치적으로 A 위치에 놓고 설명을 했죠. 그치?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빗변을 바라보면서 길이비를 잡아야 돼. 사인 A는 그래서 5분의 3이야. 코사인 A는 A를 기준으로 A를 잡고 이렇게 도는 가로 길이야. 그러니까 5분의 4야. 탄젠트 A는 A에서 출발해서 직각 방향으로의 기울기야. 얼마? 4분의 3이죠. 그런데 C의 입장에서 볼게. C의 입장에서 C를 여기다 놓고 사인을 읽으라는 얘기는 C를 기준으로 빗변을 읽어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분의 4가 돼. C에 대해서는. 이해됐어? 이게 아직 어려우면 자 보세요. C를 얘랑 합동인 삼각형으로 만드는데 C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려야 돼. C. 그러면 5. C의 입장에서 직각 방향 여기 길이가 3이죠. C 각에서 직각이 여기 길이가 3이지. 여기가 4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볼 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위치가 아닌 자리에서 삼각비를 읽을 때는 좀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하나 새로 그려서 하셔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위치에다가 놓고 사인을 읽고 코사인을 읽고 하는 연습이 나중에 필요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새롭게 그려와서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새로 그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 5분의 3이죠. 그쵸? C를 여기다 놓고 기울기 구하면 얼마야? 불러봐. 3분의 4? 그렇지. 근데 C의 위치가 저 위쪽에 있고 뒤집어져 있으니까 조금 어렵죠. 그쵸? 아직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빗변 읽고 넘어가면 사인. C를 끼고 넘어오면 코사인. C에서 직각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이쪽이 탄젠트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 아닐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삼각비의 얘가 위치가 이쪽 왼쪽 아래가 아니라면 합동인 삼각형을 옆에 좀 작게 그려서 C를 이쪽에다 옮겨와서 그려가지고 다시 구하셔도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또 재미있는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엄청 재밌지요? 이제 삼각형에서 쓰지 않는 표현인데 직각삼각형에서 남은 두 각의 관계를 보각이라고 불러요. 서로 이제 보충해주는 각이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아무튼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 A를 잡으면 나머지 예각도 있죠. 얘네 둘의 삼각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쪽에 사인은 이쪽에 코사인이 되고 이쪽에 코사인은 이쪽에 사인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은 역수관계를 맺습니다. 항상 보각의 삼각비 특징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거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삼각비를 많이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미리 특징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데 어때요? 좀 많이 어려웠나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이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삼각비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길이가 나와야죠. 어떻게 됩니까? 저 2루트 3이죠.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이가 어차피 1대 2대 루트 3짜리구나. 세변의 길이비는 어차피. 그 도형이야. 자, sin A 어떻게 돼? 2분의 1을 쓰면 돼. 굳이 4분의 2 안 써도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약분해 놓은 값이 있으니까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A는 루트 3분의 1. 그냥 이렇게 두세요.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긴 합니다. 자, 코사인 A 어떻게 될까? 왜 코사인 A 왜? 뭔 말이야? 사인 C. 사인 C 어떻게 돼? 자, C에서 출발해서 빗변 높이로 본다 그랬지?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 코사인 A랑 같은지 보고. 그 다음 코사인 C는 2분의 1. C를 끼고 오는 거야. 빗변부터 C를 끼고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여기서 이렇게 탄젠트가 읽히는 거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직각을 바라보면서. 탄젠트 C는 루트 3이다. 마찬가지로 확인해보면 보각관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뒤집어져서 서로 같고 탄젠트끼리는 역수관계다.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됐죠? 참고로 이 도형은 좀 특수하죠? 1대2대 루트 3이 왜 특수해요? 정삼각형 반 잘라 놓은 거죠. 그럼 이게 30도고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었다. 이게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입니다. 이건 안 할게요. 발전 문제. 자, 봅니다. 사인 x의 값 구하랬어요. 이 도형에서 사인 x의 값. 어떻게 구할까? 사인 x의 값. 닮음인 두 직각삼각형이 보이나요? 그쵸? 그러니 이 도형은 세워서 다시 보면 여기를 x라고 봤을 때 x 입장에서 여기가 17이고 빗변이 17이고 직각방향 길이가 8이다. 8, 15, 17이죠. 닮음인 직각삼각형으로 내가 구하기 편한 상태로 돌아가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만났어.
그런데 여기가 12고 여기가 6루트 3이야. 맞아? 여기 각 x라고 뒀을 때 삼각비를 구할 거야. 삼각비. 그렇다면 물론 이 길이가 6이긴 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길이가 아니잖아요. b잖아, b.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길이로 바꿔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각비에서 다룰 때 직각삼각형은 가장 단순한 길이를 나타낸 상태로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사각뿔 한 모서리 길이가 6짜리입니다. 각 x에 대해서 sin x의 값 구하라. 이건 사실 피타고라스예요. 이건 피타고라스 활용입니다. 이런 정사각뿔을 원래 피타고라스에서 다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다루지 않았느냐? 왜 다루지 않았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도형을 다루려면 제곱근을 알아야 돼요. 근데 2-2의 제곱근을 안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입체 도형 중에 정사각뿔은, 그러니까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이런 도형들은 정말 중요한 도형들입니다. 하지를 못했어. 아쉽죠? 어쨌든 우리는 입체 도형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구하기 위한 평면 도형을 잘라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각형 ACD에서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3루트 3인 거 구할 수 있겠나요? 괜찮아요? 볼까요? 그러면 지금 x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x고 잘라낸 게 a, m, n으로 잘랐어요. 지금 두 번째 그린 도형이 바로 여기 잘라낸 이 단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3루트 3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리고 내가 x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려면 x가 한 예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길이가 3이야. 다시 한번 좀 크게 그려볼게. 조금 크게 저기만 뚝 떼우면은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3인 상황에 각 x는 여기다. 그럼 나머지 길이만 구하면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1대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 루트 2입니다. 제곱 3, 제곱 1. 여기는 3 루트 2다. 길이로 따져보면 또한 길이 비로 따져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루트 3, 이쪽은 루트 2의 길이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x를 직각삼각형 안에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단순한 세변의 길이비는 1대 루트 3대 루트 2인 이 상태인 거지. 그럼 사인 값은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입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이쪽 길이 저쪽 길이 막 구하는 거를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야, 피타고라스가 2학년으로 이렇게 2학년 때 다루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 너무 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어. 그러니 이제 3학년 2학기 여기서 넘어올 때 어려워져 버리는 거지. 자, 이게 삼각비다. 다음 시간에도 할 거예요. 근데 필수 예제 조금 여러분들 풀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좀 하는 거니까
1번 봅니다. 사인 A 값 얼마예요? 여기서 사인 A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봐. 사인 A는 목을 때릴 거야. 울 때를 때리고 싶어. 너의 눈으로는 3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뭐야, 이게? 3분의 루트 5, 이렇게 안 하면 안 넘어간다, 씨. 3번. 탄젠트 A를 구하세요. 3번. 얼마입니까? 4분의 3. 자, 5번 갑니다. 다 제대로 읽은 걸 고르세요. 이거는 조금 신경 써봐야 되죠? 아직 안 나와 있는 이 길이가 루트 3이다. 1대1 대 루트 3짜리 직각삼각형. 사인 A 2분의 1 맞습니까? 읽으세요. 읽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코사인 B는 빗변으로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B 2분의 1 맞습니다. 사인 B. 사인 B면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빗변으로 가서 높이잖아요. 2분의 루트 3 맞습니다. 탄젠트 A는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맞습니다. 코사인 A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A가 잘못됐군요. (7번) 봅니다. 사인 A와 사인 B를 곱하래요. 빗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데 이쪽이면 루트 5입니다. (1대2 대 루트 3은 빗변이 2일 때예요. 가보자 그냥. 거봐. 피타고라스 할 때 3-1 미리 해놓으니까 피타고라스 볼 때도 루트가 편하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 그래. 자, 사인 A 보자. 사인 A 불러. 그렇지. 루트 5분의 2. 사인 B는 2개 곱하래요. 대답 좀 하라고. 대답 좀 해. 9번 볼게요. 탄젠트 B의 제곱을 구하랍니다. 탄젠트 B제곱. 그럼 잘 봐봐. 내가 탄젠트 B를 어떻게 구할 건지만 생각하면 돼. 주어져 있는 도형은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내가 탄젠트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만 아시면 돼요. 이쪽으로 수선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선으로 내린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율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쪽 변의 길이가 2가 됩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32 빼기 4. 28. 2루트. 여기서 길이 2는 어떻게 찾아낸 거죠? 위와 아래, 윗변과 아랫변의 차가 4니까 이쪽에 2, 이쪽에 2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탄젠트 B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B가 어떻게 돼요? 루트 7이죠 그냥. 그럼 이거 제곱하면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내포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하다. 대신 내가 탄젠트 B를 다루기 위해서 요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나머지는 마치 2항 2학에서 막 각 변의 길이 구하듯 그런 형태로 그냥 구해가시면 돼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11번 보지요. 코사인 A를 구하랍니다. 근데 코사인 B가 6분의 5야. 코사인 B가 6분의 5야. 선생님 두 가지로 풀어볼게. 조금 키워볼까? 문제는 이렇게 돼. 자, 봐봐. 코사인 A를 다룰 거야. 코사인 B야. 고각관계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두 번째 방법도 떠오를 거야. 우선
코사인 B가 6분의 5인데 빗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할게 그냥. C의 대변이니까 대변의 길이. C분의 5가 얼마죠? 6분의 5죠. 바로 C의 길이가 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6이므로 요 길이는 루트 11이에요. 그러므로 코사인 A 값은 6분의 루트 11.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해서 코사인 A는 뭐랑 같지? 사인 B와 같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저 빗변 길이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였어. 코사인 B가 원래도 6, 5, 루트 11이라는 뜻이거든. 길이 B가. 이 길이가 더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그냥 길이 B는 이거야. 이럴 때 코사인 A면 사인 B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속 이것저것 도형에다 적용해서 읽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서 확장되는 개념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길이 B야. 우리 뭐 해? 피타고라스 할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룰 수 있고 사인의 위치를 어디가 사인의 위치인지 코사인의 위치인지 탄젠트 위치인지가 익숙해지면 이거 두 개 결합하면 뒤에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13번 볼게요.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입니다. 코사인 C를 구하래요. 이번엔 직각이 아니네요. 그죠? 봐봐.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이고 코사인 C 전체의 값의 제곱을 구하랬어. 이 상태야. 그러면 삼각비는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다루는 거니까 근데 위에는 직각이 아니야. 위에는 직각이 아니야. 그런데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이래. 그러면 이거를 써놓는 거야. 4대 루트 11일 때 얘가 루트 5야. 길이 B가. 루트 10이네요. 11이 아니라. 루트 6이죠. 이걸 옆에 딱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B는. B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이게. 각 B의 기본형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인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피타고라스다. 삼각비를 물어보는 거는 길이를 그냥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4대 루트 10대 루트 6인데 얘가 12야. 여기 3배를 냈네. 얘가 3루트 10이야. 이렇게. 어디가? 높이를 나타내는 수선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31이 되겠네요. 90이니까 제곱하면 121 마이너스 90. 됐죠? 자, 그럼 코사인 C를 구해보자. 코사인 C는 얼마예요? 읽어. 제곱하면 121분의 3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삼각비는 표현하는데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피타고라스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삼각비가 하나 주어지면 옆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사인 B가 13분의 5야. 잘 봐봐. 도형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높이가 좀 더 낮은 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다. C가 직각이래. 여기가 B래. 여기 길이가 13이고 여기 길이가 5야.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우리가 외웠던 피타고라스 수니까 12는 그냥 구해줘. 5, 12, 13. 맞죠? 이 상태에서 90-B는 여기 점을 A라고 써볼게요. A점이죠. A에 대한 탄젠트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탄젠트 90-B라는 거는 보각관계잖아요. 탄젠트 A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읽어야지. A에서 직각방향으로 기울기 5분의 12. 답은 5분의 12. 또는 탄젠트 B의 역수.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보각관계는 사인 코사인은 뒤집고 탄젠트는 역수관계다.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이제 보는 감각 있는 친구들은 탄젠트 B의 역수로 구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보각관계. 이제 막상 하려고 들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다 표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17번. 이제 감각이 되게 중요해. 사인과 코사인은 빗변을 분모로 가져가죠. 그래서 사인 A 대 코사인 A가 있어. 봐봐. 얘가 A가 있는데 사인 A 대 코사인 A는 사인은 쌤이 높이라 그랬죠. 이게 5대 4란 이야기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가로 길이가 그 길이가 5대 4란 얘기는 이 상태란 얘기야. 읽을 수 있을까?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가로, 길이비가 5대 4잖아.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얼마든 간에 이 길이가 5대 4인 거죠. 5대 4. 이해됐어? 아니야? 괜찮을까? 그래서 이 상태인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근데 빗변 길이 몰라도 되죠. 물어보는 게 뭔데요? 기울기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괄호하고 탄젠트 값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4분의 5가 나와도 괜찮아요. (1번) 도형을 직접 그린다. 굿. 도형을 안 그리더라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제 탄젠트 A 알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4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4분의 5 플러스 1 분모 분자에 4 곱하면 5 마이너스 1분의 5 더하기 4. 야, 5 마이너스 4죠? 답은 9가 되겠다. 됐을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지금 둘 다 연습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여기 도형 그려내는데 가장 기본으로 놓고 이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더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벌써 끝나. 19번 볼게요. X하고 Y가 보각관계인 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좀 보기 좋은 형태로 요렇게 돌려놓잖아. 그럼 어떤 상태냐면 어차피 여기가 Y면 여기가 Y인 거고 여기가 X인 상태에서 즉 이 각이랑
이 x각이 같죠? 맞아요. y 직각 y 직각 x, y 직각 y 직각 x. 그러니까 이 상태인데 y를 기준으로 여기가 3.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가 y면 3대 직각 방향이 2란 이야기야. 이것만 알려줬어.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로 루트 5인 거 알아. 끝났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도형의 관계, 이 기본 도형을 찾아서 그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이거 찾아서 그리면 코사인 x, 아우 간단해.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y 되겠습니다. 코사인 x는 3분의 루트 5, 탄젠트 y는 2분의 루트 5. 답은 6분의 5가 되겠죠. 됐을까? 읽는 거? 21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탄젠트 A가 3분의 4. 선생님 원래 탄젠트 값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탄젠트 A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봐봐. 여기가 3이 아니라 3K란 얘기야. 길이 비니까. 기울기는 원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3분의 4라고. 그치? 그 목표는 뭐야? B 구하는 거야, B. B는 4K죠. 이거 이해됐어?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자, 다시. 탄젠트 A가 3분의 4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3대 4야. 길이가 3, 4가 아니라 3대 4라고. 그러면 비례상수인 K를 넣어가지고 3K, 4K고 3대 4대 5니까 직각삼각이니까 5K라고 쓸 수 있어.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기울기 A는 이미 3분의 4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 이제 B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B 값이 얼마야? 요 길이야. 4K.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빗변으로 선분 내리는 거 엄청 많이 했죠? 또는 나랑은 많이 했고 학교에서는 지금 막 하고 있을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빗변으로 직각 요렇게 내렸을 때 뭐 얘제곱은 얘제곱은 너 있고 또 뭐도 있어. 넓이로 보면 이렇게 둘 곱한 거랑 이렇게 둘 곱한 게 서로 같다 이렇게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데 지금 높이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이라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12K 제곱이 5K이므로 K는 12분의 5다. 그러므로 B는 4K니까 B의 값 3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야, 사실은. 삼각비로 주는 건 조건이야. 삼각비로 주는 건 3대 4입니다. 이거 하나 주는 거. 이고 나머지 관계를 풀어내는 건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주로 했던 그 도형들에서 피타고라스. 그래서 닮음이던 피타고라스던 2학년 2학기 때 다뤘던 삼각형의 성질들을 이용하는 거지. 삼각비는 조건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은. 그래서 3학년 2학기 도형은 2학년 2학기 똑바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삼각비 읽는 거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야. 처음에 얘기했죠. 삼각비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2학년 2학기 도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좀 편하게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편하게 넘어간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도형의 어떤 특징을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아.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건 그냥 2학년 2학기 때 했던 도형의 특징들이 대부분이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3-1 심화 다 끝낼 거고요. 이거 책거리예요. 다음 주에 3-2 요거 1강 중에 여기까지만 9쪽까지만 그쵸? 1강 9쪽까지 필수 예제 짝수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3학년 2학기 들어가도록 하겠다.